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오늘은 선생님 얼굴을 보여주면서 화면과 같이 또 이따 판서와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로는 평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완성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필이면 그냥 사회가 아니라 통합사회를 배울까? 이 통합사회를 배우는 이유, 그 이유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평가 계획부터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평가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크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정기고사입니다. 우리 학교에 나와서 시험 보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이 들어갈 겁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객관식 시험과 서논술형 시험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조금 선생님이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의 배점을 좀 다르게 배정해 놓았어요. 이건 이제 통합사회 A, B가 합쳐진 평가 계획입니다. 먼저 중간고사에서는 우리가 객관식 70점, 그리고 논술형, 서술형 30점 더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객관식이 80점, 서논술형이 20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교과서에 있지만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부분들은 모두 시험에 나오니까 자, 선생님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수행평가 한번 볼게요. 자,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째는 마인드맵을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맵과 이제 기타 부가 과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10점이 들어갈 거예요. 마인드맵은 선생님이 담당하는 통합사회 A에서 우리 4단원, 5단원 1학기 때 4단원, 5단원 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 소단원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에 대해서 각각 요약하는 마인드맵을 우리가 수업 진행 후에 그려볼 거예요. 자, 그게 하나의 마인드맵당 1점씩 총 7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시간상으로는 다음 주에 행복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또 부가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게 1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 등교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발표를 하는 횟수를 2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0.5점씩이 부여돼서 최소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에 4번 질문을 해서 이 질문 점수 2점 모두가 받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보고서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서는 크게 이제 10점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4단원에서 배우게 될 인권을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 중에서 인권 차별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표까지 갈지 말지는 우리가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그 다음에 발표는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은 5월 중에 실시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나요? 혹시나 평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등교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질문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수업 시간에는 되게 많이 움직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앞까지 막 가고 이러는데 이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적어졌어요. 굉장히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서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고등학교 들어와서 여러분들 통합이 들어간 과목이 2개 있어요. 뭐죠? 그쵸? 통합 사회랑 통합 과학을 배웁니다. 자, 굳이 우리가 사회라는 과목, 과학이라는 과목 앞에 통합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학생 때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필 통합사회를 배우게 될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다양한 답변들을 종합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사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정말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회 현상을 그냥 사회 현상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이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게 우리가 사회를 배우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또 어떻게 파악할지 고민해 보는 게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통합사회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통합이란 말을 붙인 거는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걸 전체 흐름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관점들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문조사 참여해준 친구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관심 있는 사회 현상 제일 많이 나온 게 학교 폭력이었어요. 학교 폭력. 자, 요즘 아주 학교 폭력 때문에 엄청난 난리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죠? 듣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 학교 폭력이 그만큼 현재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학교 폭력이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갑자기 우리 배구 선수 두 자매가 학교 폭력의 시초일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학교 폭력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생 때도 분명히 학교 폭력은 있었고 선생님 부모님 세대에도 분명히 학교 폭력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라는 친구도 있었고 더 고려시대라는 친구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라는 친구도 있었고 등등등. 즉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학교가 나타난 시점부터 학교 폭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교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과거로. 그럼 선생님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쭉 돌아가다 보면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이라는 것도 있었고 서당, 서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더 뒤로 가보면 언제가 있을까요? 고구려 때 가면은 뭐가 있죠? 태학이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슬러 가다 보면은 학교의 모습을 한 어떤 교육기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그 내에서도 당연히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뭔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과거의 학교 폭력 모습은 어땠을까?
과거에도 지금도 있나? 뭐 빵셔틀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이런 폭력의 형태가 지금과 같았을까?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지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의 학교 폭력 모습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학교 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지금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변할까? 아니면은 이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폭력의 어떤 수위나 강도가 좀 많이 줄어들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물었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학교 폭력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등등 시간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접근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을 거라고 믿어요. 카메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끄덕대고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접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선생님 한번 던져볼게요.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 현상일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학교 폭력 어떤 예방 교육 들었던 거 좀 생각해 보면 학교 폭력의 정의가 뭐였죠? 학교 폭력이란 뭔가 이렇게 중얼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폭력들을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학교 내외라는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자, 학교 내는 쉽죠? 당연히 우리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게 학교 폭력의 하나의 모습일 거고, 자, 학교 외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서 가는 곳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PC방, 편의점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리고 뭐 학원도 있을 거고요. 집도 있을 거고요. 집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최근에 펜트하우스 보는 친구들 좀 있나요? 선생님은 약간 그런 막장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 펜트하우스 보면은 막 이런 잔인하고 막 이렇게 친구 괴롭히는 게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서도 또 일어나죠. 그런 곳들. 그리고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도 하나의 공간이 되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 이것도 학교 외에서 나타나는 학교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학교 폭력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은 어디서 일어날까? 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다른 나라는 학교 폭력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교 폭력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문제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 폭력이 그만큼 심각하진 않을까? 또 형태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더 작게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차이를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문제가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비교하는 관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다들 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간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적 접근, 공간적 접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요즘에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자, 이 엄청난 문제 해결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법을 통해 또 어떤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폭을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정책,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고 사회가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또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심각해. 왜? 왜 그럴까? 그 왜라는 원인을 한번 우리 사회 구조에서 찾아볼까? 그쵸?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교 폭력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당했다가 그거를 폭로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쉬쉬 되다 보니까 이 폭력의 어떤 그런 강도나 수위가 점점 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것, 이것을 무슨 접근이라 하냐? 바로 사회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접근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교폭력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학교폭력 가해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선생님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 과연 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거죠. 학교폭력 가해자도 어쨌건 학생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어떤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당 필요한 어떤 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옳고 그른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폭 가해자 어떻게 처벌할 거니?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행태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진 않은가?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파헤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일까지 같이 이야기한다든지 등을 통해 이 피해자가 겪었던 엄청난 괴로움과 힘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하진 않는지, 과연 이거를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2차 가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어떤 무언가 하나의 어떤 우리의 행동 등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을 접근하는 것을 윤리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총 4가지 관점을 선생님이 제시해 봤어요. 첫째로 시간적 접근, 둘째로 공간적 접근, 셋째로 사회적 접근, 넷째로 윤리적 접근.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어떤 말의 핵심은, 이처럼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하나의 사회 현상에 접근했을 때 이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 현상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통합 사회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관점들을 모두 통합하여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 내용을 잘 배워서 이제 2, 3학년이 되면 점점 심화된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접근,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한국사랑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접근은 지리라는 과목과 연결이 될 거고요. 사회적 접근은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등의 모습으로 등의 과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적 접근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도덕과 관련된 과목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총합해서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사회 현상을 더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답변해준 걸로 하는 게 가장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를 또 가져왔어요. 학교폭력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줬던 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원격으로 만나야 되는 그 이유인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큰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학교 수업 자체도 진짜 이 과거에는 없었던 모습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코로나19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4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먼저 시간적 접근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 시간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때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의 질문들을 적어 볼게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라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충격을 가져왔죠. 우리 사회에. 그렇다면 과거의 전염병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의 전염병들은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그때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대처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과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학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생 때일까요? 메르스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시간적 접근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과거 했으니까 미래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는데 앞으로 사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사회, 즉 미래 사회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사회의 모습들이 변화할 텐데 변화했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변화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 코로나19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으로 접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간적 접근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간적 접근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많이 시도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코로나 어떤 상황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더라,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더라, 정말 그 숫자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 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다른 각 국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공간적 접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사회적 접근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접근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사람들이 외출을 잘 못하고 밖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휘청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감염병의 감염 우려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조율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그리고 감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다양한 답들 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쓰도록 만들고, 그것이 경제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접근들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사회적 접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리적 접근으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이제 설문에서 이거 얘기해준 친구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되었죠. 이 백신을 누구부터 맞게 할 것인가? 백신 누구부터?
완전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노인층부터 맞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어린, 유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부터 맞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여러 학생들이 같이 지내는 그런 이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먼저 맡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요. 정답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윤리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제 연결지어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 라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편적 복지라는 건 보편,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된다. 즉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선별적 복지는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우선해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찬반 논쟁이 있겠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토론으로 수업 때 토론으로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뭐가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는 어떤 윤리적 접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사회 현상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네 가지 접근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접근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해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오나요? 우리가 통합사회를 배운다라는 게 우리가 인간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그 관점에서 이걸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는 거죠.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통합사회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 즉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회 현상을 선정해서 선택해서 그 사회 현상을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을 한 가지 선택해서 적어주고, 그리고 각각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적 접근으로부터 질문을 한 가지씩만 적어서 과제란에 올려주면 됩니다. 단,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뤘던 학교폭력과 코로나19는 주제에서 제외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총 질문은 5개로 올라갈 거예요. 과제란에 사회 현상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시간적 접근 하나, 공간적 접근 하나, 사회적 접근 하나, 윤리적 접근 하나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사회 현상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될 텐데 교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이 모든 활동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좀 어색하잖아요. 일주일 보고 벌써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서로서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일주일 동안 다른 수업도 잘 듣고 또 자기 생활 리듬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밝은 얼굴로 만납시다. 안녕!